피부를 안전하게 제일 잘 가꾸는 법. 이거 여자들은 궁금해하지 않나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피부에 있어서? 잠 잘 자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화장품이 중국에서 대박이 나서 저희 또 한국을 엄청 유명하게 알렸던 한 책을 그으신 박철홍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 피부를 안전하게 제일 잘 가꾸는 법. 이거 여자들은 궁금해하지 않나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피부에 있어서? 잠 잘 자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정답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는 얼굴에 손 안 대는 거예요. 이 손 안 대는 거. 손에 세균이 제일 많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얼굴에 손 대는 게. 그래요? 성형수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손이 더러우니까. 예, 그건 몰랐어요. 더러운 걸 많이 만지잖아요. 그런 거 연예인들도 가끔 나와서 이야기하시던데 고현정 씨가 그랬나?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피부과 의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손대지 않는 거. 정말 내 손을 얼굴 가까이 최대한 안 만지는 거. 남자도 안 만지게 하시고 네, 손 씻고 만지게 하시고 가능한 깨끗하지 않은 손을 얼굴에 대는 건 제일 나쁜 거. 화장품을 좋은 거 쓰는 것보다. 피부가 깨끗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얼굴에 손을 안 대요. 두 번째,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때 제일 중요한 화장품이 뭔 것 같으세요? 어떤 제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크림, 로션, 뭐 에센스, 파운데이션 뭐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크림이나 아이크림, 왜냐면은 얘가 고농축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발라줘야 영양가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요, 선크림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 그 얘기는 그 책에도 있었어. 그거는 왜냐면은 주름을 방지하거나 맞아요. 노화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자외선 차단밖에 그렇죠.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외선이 갈수록 노화되고 주름이 생기고 이제 피부도 산화가 되니까.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히터나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세안은 찬물이에요? 미온수. 미지근한 물 항상. 모공 열어줘야 흡수가 잘 되고 이렇다니까 일부러 좀 덮여갖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에 살 거고요.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뜨거운 물이나 히터 앞에 얼굴을 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히터를 트시면 안 되고요. 여자분들은 가능한. 그리고 바람을 이렇게 위로 쐬는 거. 직접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닿으면 되게 안 좋아요. 저는 이제 화장품 팔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화장품 뭐 토너, 로션, 크림, 뭐 마스크팩 이런 거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그 위에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에 손대지 말고 그다음에 선크림을 꼭 바르고 그 다음에 히터나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건 가급적 하지 말고 요 세 가지는 일상에서 매일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있는 거니까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샤워하실 때 뜨거운 물 얼굴로 이렇게 받으면서 오랫동안 여자분들이 샤워하시잖아요. 가끔 이제 그쵸, 이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좋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그거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시고 남자들이 샤워 빨리 나온다고 이제 뭐라고 하시지만 차라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피부에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어쨌든 모공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그렇고 뜨거운 물이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세안이 되게 중요해. 세안이 얼굴 세안. 그래서 클렌징을 쓰시고 미온수로 여러 번 헹궈서 세안하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클렌징은 가능한 조금 쓰시고 저희가 1차 클렌징하고 2차 클렌징 하잖아요. 1차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시고 2차 클렌징 할 때는 소량만 써서 물로 많이 헹궈 주시는 게 좋고 뜨거운 물 말고 미온수 그게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화장품 쓰는 건 좋은 거 많이 쓰시고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고 요 앞단은 돈 안 드는 거니까 사실은 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걔는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앞에 중요한 것들을 안 하시고 뒤에 돈으로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선크림은 잘 안 발라. 기초 화장품은 고가를 써. 그리고 얼굴 이렇게 앉아서 잘 이렇게 턱 깨고 잘 많이 만드는데 또 크림 비싼 거 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거 좀 주의하시면 뭐 오늘 방송 보면 꿀팁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오늘 방송 너무 유용해요. 천연에 있는 원료들을 근간으로 화장품 원료들을 다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연 화장품을 저희도 만들고 싶지만 이게 보존이나 보관에 문제가 생기기 그냥 때문에 유통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기간에 대한 예,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지. 천연...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당근도 갈아 쓰시고 당근에 케로틴, 비타민 A 정부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당근도 갈아 쓰시고 오이도 갈아 쓰시고 허브 있으면 허브도 갈아서 쓰시고 다만 갈아서 쓰시면 대신 그날 그때 신선하게 그렇죠. 쓰는 거는 강추인데 그렇죠. 걔를 그냥 귀찮다고 갈아놓고 덜어 쓰거나 하면서 그럼 큰일 나죠. 방치만 안 하면 된다.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옛날에 TV에서 그걸 봤어요. 고등어 생고등어를 믹서기에 갈아서 냄새 날 텐데. 그러니까요.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저 안 해봤습니다. 그냥 방송을 봤는데 그래요? 미생물 근데 오염만 나는 있으면 조금 나쁘진 않을 그건 것 제가 같아요. 생소했던 게 이렇게 야채나 음. 과일은 생각해봤거든. 야채나 과일은 좀 여자들이 좀 알고 있는데 생선을 생으로 갈아서 얼굴에 붙이는데 냄새가 안 나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꼭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랬어. 근데 피부는 못 해봤어요.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 비린내가 날 수 있겠죠 얼굴에. 저는 가능하면 집에서 화장품 만드는 건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주의예요. 방부제를 화장품에 일부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 방부제들은 거의 방부 효과가 있으면서도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집에서 만드는 건 방부제를 안 쓰면 항상 오염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염된 제품을 쓰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하라고 제가 항상 블로그나 이런 데 글도 많이 올렸고요. 옛날에는 파라벤이나 네네. 페녹시 에탄올이나 이런 방부제를 썼는데 이건 사실은 독성이 있다고 알려졌고 식약청에서도 못 쓰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화장품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뿔이 상하는 거 봤어요? 뿔은 오염이 안 돼요. 상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설탕물, 당분이 많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몰랐네요. 네. 당분이 많으면 미생물이 없는 그래서 거구나. 뿔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미생물이 자라지 않고. 무방부제라는 말은 못 쓰게 이제 시각청에서 하고 있지만 방부제들을 거의 안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류, 닭가 알코올이라고 하고 또는 아까 말했던 당분류 이런 것들을 적정으로 배합해서 방부 없이 방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모르는 사람이 그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천연 화장품을 쓰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쓰실 거면 만들어서 그날 다 쓰시든지 가능한 3일 이상 보관하시고 쓰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천연팩 그냥 왜 갈아서 믹서기에 쓰면 쓰고 없애니까 그렇죠, 그런 맞아요. 건 상관이 그렇죠. 그런 건 좋죠. 오이팩, 호박팩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좋아요. 이렇게 딱 쓰고 만들어서 버리는 거. 근데 그걸 보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궁금해할 것 같아. 원래 저희가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 식품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유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보통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거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야 네. 사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네, 몇 맞아요. 분의 1만 해놓고 화장품도 실제. 지금 이제 식약청에서 이야기하는 유통기한은 3년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3년 지난 제품 계속 써요. 화장품에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식품하고 똑같아요. 저희 유통기한이 지난 다음에 먹을 때 냄새 맡아보잖아요. 그럼요. 그 맛도 좀 보잖아요. 색깔도 좀 보고. 그래서 색깔도 문제 없고 맛도 문제 없고 냄새도 문제가 없으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좀 지났다 할지라도 열어서 색깔하고 맛은 안 보겠지만 제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향을 맡아보시고 그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용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파는 사람이니까 살 버리시고 새 걸 쓰시면 매출에는 도움이 되니까 좋겠지만 그래서 매출에는 이 날짜가 됐으니 찜찜하시면 모두 폐기하시고 자 새로운 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 그렇지만 유통기한이 곧 사용기한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를 못한다는 의미인 거지 사용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솔직히 말씀 안 해주시는데 정말 솔직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 나가도 되죠. 뭐 나가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래도 그 날짜 지나면 안 쓰는 또 개인 성향은 그럼요. 딱 그거 지켜 쓰시고 아깝다고 쓰시는 분의 성향은 또 쓰셔. 화장품을 개봉하고 나서 얼마나 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산하자마자 제품을 샀는데 3년 동안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과 그거는 상관없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애는 그렇죠. 변질의 우려가 없는데 공개해서 내가 어떻게 맞습니다. 쓰고 어떻게 관리해서 보관했는지가 변질의 원인이거든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크림 같은 경우 오픈해 놓으면 수분을 증발하기 때문에
유수분 함량이 다 변해요. 그럼 제형이 변하게 되고 제형이 변하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뚜껑을 빨리 닫으시고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화장품 냉장고를 쓰는 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안 쓰는 것보다는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화장품에 있는 유효 성분들, 우리가 말하는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산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분이 변질이 조금 올 수는 있는데 냉장고라는 건 저온으로 유지하니까 네. 아무래도 안전하긴 하죠. 더 그냥 이제 상온이나 유지가 길어진다. 고온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다만 화장품 회사에는 그 유통기한 3년 동안에 변질 안 되는 걸 체크를 합니다. 아, 그거는 네. 이제 일반 체크를 하는데, 그쵸. 네, 체크를 하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특히 고온이 된다던가 그러면 이제 또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막 30도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이러면 사실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그게 아닌 적정 온도면 사실 큰 편차는 없다. 예, 그렇죠. 한 회사에서 브랜드를 내면 스킨로션 크림 세럼을 만들 때 라인. 각 라인들을 배합을 구성을 해서 이걸 썼을 때 최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디자인을 해요, 연구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을 쓰면 얘가 이걸 보충하고 얘가 이걸 그렇죠. 보충해서 이거를 몇 주간 썼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효과가 올 수 있다라고 기획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저희가 화장품을 처방할 때 고분자 물질도 들어가고 왁스도 들어가고 오일도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하셔다 보면 느끼겠지만 어떤 경우 이제 화장품 기초를 하고 나서 색조를 할 때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는데 막 밀리는 경우가 있죠. 네. 왜 밀린다고 생각하세요? 흡수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사용했던 기초 화장품에 고분자 수지가 너무 많으면 그게 때처럼 밀릴 수 있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있죠. 너무 많이 바른 건가요? 그렇죠. 너무 많이 발랐거나 그런 고분자 수지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을 연달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제품들은 그런 것들을 적정 함량을 조절해서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 쓸 때 문제가 안 되도록 처방을 하는데 A 거 좋다 해서 A 걸 쓰고 B 거 좋다 해서 B 걸 쓰고 C 거 좋다 해서 C 걸 쓰면 고분자가 배합이 이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서 더 밀릴 수도 있는 확률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A 거 좋은 거 쓰고 B 거 좋은 거 쓰고 C 거 좋은 거 쓰면 실제로 다 좋은 걸 쓰는 건 좋은 걸 쓰는 거잖아요. 내가 좀 관심이 있고 내가 좀 제품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골라서 쓰시면 좋고요. 아니고 나는 다 귀찮고 그냥 안전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별로 나온 거 사서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죠. 같은 화장품을 너무 오래 쓰거나 하면 이 성분에 대해 익숙해지거나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고 의외로 뭐 이 화장품을 두세 세트 썼다. 내가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도 그럼 중간에 다른 라인으로 써주고 다시 얘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분이 있던데. 편식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음식을.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의 과학적인 증빙 자료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논문이나 이런 데서 같은 성분을 계속 쓴다고 해서 피부가 거기에 민감성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고기만 먹으면 안 좋고 야채만 먹으면 안 좋은 것처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게 좋잖아요. 성분도 예를 들어서 미백 성분도 기전이 다 다르거든요. 비타민 C나 알부틴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이런 성분들이 다 미백 기능성 허가를 받았지만 각 성분별로 다 특징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제품들을 골라서 쓰시면 더 그게 안전하고 그게 더 피부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전 하고 있어요. 어떤 논문이나 학술로 증빙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왜냐면 썰들이 많잖아요. 화장품도 여자분들이 워낙 관심 있는 분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보다는 전문가의 좀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든 화장품을 화장품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우리 일상하고 비교해서 같이 일상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다. 화장품 냉장고도 우유를 실온에다 먹어도 되지만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으세요. 피부 트러블 날 때, 그건 이제 그러니까 피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피부를 잘 가꾸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가 지금 그 질문이에요. 피부 트러블이 발생한 화장품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내 피부로 관리할 때 그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 제품들 있죠. 네. 전성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나랑 안 맞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약을 먹을 때 약을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네. 알러지. 네,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그렇죠. 나는 또 안 맞는 약이 있지. 어쨌든 그 성분은 나한테 민감한 성분이거든요. 그 성분들은 좀 기록을 했다가 그것들이 없는 제품을 골라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 반대로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이 화장품 라인을 쓰면 면역 반응이 있다.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건 거짓말인 그거를 것 같아요. 참고 계속 좀 쓰면 이게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 더 좋아진다 그거는 이렇게 아닌 것 나가는 같아요. 사례거든요. 그거는 식약청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하지만 그건 식약청에서도 반대할 것 같고요. 화장품은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모든 성분이 식약청에 등록이 된 것만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데 하나는 향이 트러블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향이 만약에 그래서 향 퍼센테이지 제한이 좀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소량 가지고도 향은 트러블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보통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이 0.1% 네. 미만이 네, 들어가요. 왜냐면 얼굴이 네. 0.1%고 바디가 0.3% 네, 이렇게 0.1% 있더라고요 수치가. 미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에테르 같은 성분들이 0.001% 들어가도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이 되게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방부제. 방부제를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각각의 성분들 중에서 고함량으로 배합된 액티브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도 트러블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렇게 발생하면 가능한 안 쓰는 게 좋아요. 교체하고. 네. 두 번째. 왜냐면 가끔 뒤집어지고 나서 피부가 좋아진다고 홍보했던 회사들도 몇 그건 개가 아닌 있거든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필링을 한 다음에 피부가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필링이 아니라 뾰루지가 났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쓰실 이유가 없는 이 약간 거죠. 상태가 필링 개념인지 뭐 네. 뾰루지나 트러블 개념인지. 네, 그렇죠. 근데 매일 붙여도 좋은 매일 거예요?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그래요? 귀찮아서 그렇지. 한 번 붙이면 대단한데? 20분 걸리잖아요, 보통 네, 뺄 때까지. 맞아요. 20분 그 붙이니까 시간 이게 동안. 귀찮아서 그렇지. 아. 사실은 피부에는 좋죠. 그렇게 하면. 바다에서 안 좋은 건 없는 거구나.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부족해도 안 좋지만 너무 과해도 좋은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네. 놀러를 왔는데 음, 뭐 팩을 이렇게 세수하는 지우는 팩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오래 흡수했다가 떼는 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수면 팩을 해요. 제가 대단한데 저 친구도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팩을 몇 번 하는 거야 이제 이랬는데 과연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제가 사실 매일 제가 그거 좀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매일 마스크팩을 하기도 사실은 좀 과한 부분이 있죠. 그쵸. 매일 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한 번에 그렇게 꼭 팩을 막 2개, 3개, 4개 동시에 해서 더 좋아 이런 건 아닌 건 거죠? 네, 그럼요. 그냥 적정한 게 좋은 적정한 정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데이 제품, 나이트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트 제품을 데이에 쓰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나이트 제품은 나이트에 쓰시고 데이 제품은 데이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침에 뭔가를 바르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외부 환경이 노출이 되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유효 성분이 높거나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필링 성분이 들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자외선을 받을 때 피부가 더 나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한 아침에 기초 제품은 굉장히 노멀한 그냥 보습 제품들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고농축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내가 지금 활동할 시간에 맞는 약간 가벼운 제품이 차라리 낫고 그렇죠. 정말 내가 아무 영향 없이 수면을 취할 때는 그때 고농축이 좋은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꼭 좋은 제품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해서 욕심이 나서 아침 바르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가능한 저녁에 쓰는 제품과 아침에 쓰는 제품은 잘 구분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랑 같은가 봐. 왜 비타민도 하루에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 이상 복용하면 어차피 소변이나 이렇게 다 따로 배출이 된대. 그러니까는 어느 적정 기준 이상 그냥 무조건 좋은 거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실 줄 알아야지 피부를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이게 화장품을 잘 써서 흡수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품을 써서 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호하는 거하고 흡수하는 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참 배울 게 많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도 배울 게 많고, 그리고 되게 이제 화장품이 업계 이제 선배님으로 대선배님으로서도 배울 게 많고. 그러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 이제 우리 오늘 뭐 더 없을까 궁금한 거. 밤에도 선크림 바르고 자라고. 아니지, 가면 자외선이 없잖아. 안 돼. 모공을 막아.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예, 왜냐면은 맞습니다. 그건 알아요. 저도 화장품이라. 밤에는 자외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발라서 막을 필요가 없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근데 선크림류는 모공을 막아. 그럼 얘 숨을 못 쉬는 채로 24시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클렌저 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선크림만 발랐어도 클렌저를 해야 돼. 그렇죠. 모공을 열어줘야 돼.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알려줄게. 노노. 정확한 답이세요. 정확한. 네. 제가 깜짝 놀라서 질문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팁은 잘 때는 완전 깜깜하게 하고 자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 그래야 숙면을 취해요. 예,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몸에서 깜깜해야지만 되니까 무섭다고 불 켜거나 조금이라도 불빛이 이게 없도록 그거 해야 있어요. 돼요. 조명등 옆에다가 무드등 같은 거 켜놓거나 TV 켜놓거나 뭔가 등을 켜놓고 자면 안 돼요. 수면을 매우 방해하고 내가 이제 깰 때 원래는 되게 껌껌해야 상쾌하게 깨는데 맞아요. 깰 때 약간 피곤해. 뭔가 이렇게 듣고 막 불빛이 옆에 켜져 있는 상태로 내가 10시간 자고 12시간 자면 개운하다가 아니고 일어날 때 피곤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암막 커튼 하시고 잘 때는 맞아요. 되게 완전히 밖에서 불빛도 안 들어오게 하시고 완전 깜깜하게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짧은 시간 수면을 취해도 안 피곤하게 개운하게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에 대한 첫인상. 너무 예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너무 조그마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얼굴이 너무 작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또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말씀 더 잘하시던데 대표님. 아니 저는 사실은 연예인이시고 해서 배우 연기자고 보통 여자 배우 연기자들이 말씀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약간 이제 분위기가 있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저희 매니저 오빠 그랬어요. 수진아 너는 입만 안 열면 좋아.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네가 최대한 대답은 짧고 간결하게 할래?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대화에 집중해서 막 빠져들면 뭔가 분위기가 하지 말고 웬만하면 대답은 짧게 그래서 그럼 말수 좀 줄여.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경력들이 워낙 또 출중하시니까 네일 쪽에서 제가 못 해본 게 또 네일 사업이어서 되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를 묻는데 스님은 경험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새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튜브는 처음입니다. 유튜브 방송은 아마 네, 이렇게 찍은 게 처음일 거예요. 태어나서. 그렇죠. 네, 처음 찍었습니다. 네. 덕분에. 네. 그렇죠. 유튜브는 처음이죠. 네, 그래서 인터뷰는 많이 하셨지만 인터뷰는 뭐 신문하고도 그쵸, 그런 인터뷰 많이 했는데 유튜브는 처음이었는데 너무 오래 해서 당황하셨어. 너무 오래 해서 조금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다른 인터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문이나 보도 자료는 이렇게 페이지로 나가거나 그렇죠, 인터뷰 짧죠. 짧게 나가니까 짧은데 저희는 이제 한 콘텐츠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많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많은 것 같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날짜 막 이래. 2021년 12월 17일이요. 오늘 힘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대표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대표님. 네.